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여러분은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미 부탄과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은 트럼프 당선인과 신시아 루미스라는 연방 상원 의원 차원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는 개념이 소개된 바 있고요. 주 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연방 정부나 주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의 비축 개념이 도입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오늘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은 2021년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인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였죠. 그로 인해 전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70%대에서 한 자릿수로 급감해버립니다. 심지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직후에는 해시레이트가 순간적으로 0%를 기록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워낙에 큰 땅덩어리로 인해 현실적으로 완벽한 조치가 불가능한 걸 수도 있고 중앙정부의 암묵적 허용 또는 일부 지방정부의 묵인으로 인해 아직도 몇몇 기업들은 채굴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도 한번 보시죠. 2024년 9월 달에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 중국의 채굴풀과 미국의 채굴풀을 비교한 데이터를 자신의 X에 업로드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풀 해시레이트가 미국을 앞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 국가별 채굴 해시레이트와 채굴풀 해시레이트의 괴리가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채굴풀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채굴풀이란 쉽게 생각하시면 낚시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운영하는 낚시터와 미국에서 운영하는 낚시터 등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의 낚시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낚시터의 주인은 낚시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손님들에게 소정의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손님은 한국인일 수도 있고 미국인일 수도 있고 국적에 상관없이 돈만 내면 낚시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낚시터는 중국 사람은 손님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낚시터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커다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큰 배와 승무원, 고가의 장비 등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커다란 장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낚시터에서는 세상 모든 물고기를 작은 낚시터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값싼 장비로도 대물을 낚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정확한 예시는 아니지만 채굴풀을 낚시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기업, 소규모 채굴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힘을 합쳐 하나의 블록을 빠르게 채굴하기 위해 연산력을 결집한 하나의 동맹인 것이죠. 이런 동맹의 규모가 아직은 중국이 세계 1등이라는 겁니다. 물론 동맹이기 때문에 채굴된 비트코인은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독식할 순 없죠. 하지만 채굴풀을 운영하는 주체는 직접적으로 채굴에 뛰어들지 않고 판만 깔아주는, 즉 서버만 통합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국의 규제에서 자유로우며 고객들이 지불하는 수수료와 채굴업체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의 일부까지 수익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를 비트코인 현물로 비축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중국은
겉으론 규제를 통해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를 막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국 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며 비트코인의 직접 채굴과는 거리가 있지만 채굴풀의 점유율을 본다면 여전히 과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만 홍콩을 통해서는 크립토 관련 우호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죠. 이처럼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규제를 하지만 뒤로는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약간은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크립토 관련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가차없이 생태계를 버려도 될 정도로,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라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영향력을 시장에 보전한 상태로 말이죠.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매크로적인 변수나 정책적 변화에 따라 요동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정확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위상이 각국 정부에서도 논의될 만큼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인 미국의 CPI 지수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스닥과 같은 주식시장의 움직임, 채권시장의 움직임 등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차트 위에서 예술활동을 통해 볼린저 밴드가 어떻니, 피보나치 수열이 어떻니, 지지선이 어떻니 등등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이야기에 관심 두지 마시고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총 공급량과 총 공급량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감되는 공급량, 그리고 유일무이한 탈중앙화된 자산, 그로 인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전 세계 어디로든 나의 의지대로 이동하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에 따라 이러한 비트코인의 매력에 눈을 뜨고 있는 개인과 기업,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시고 여러분이 믿는 만큼 확신을 가지고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럴 것이고요.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흔들리고 힘이 들 땐 가끔씩 한번 저의 채널을 찾아주셔서 마인드셋 영상과 함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투자와 마인드셋 이야기,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